안녕하십니까. 모비딕 영어연구소 영어강사 윤재란입니다. 지금 아주 오래된 시험지가 우리 앞에 있네요. 어우, 누리끼리 해라. 그죠? 정말 누리끼리 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몇 개월 전 시험이에요. 2021년 국가직 9급 영어 시험지입니다. 아니, 남들이 이미 다 해설 강의 찍어놨는데 왜 뒤늦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채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채널 생기기 전 시험이었단 말이야. 저희 채널의 구독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땡겨서 그분들을 위한 해설 강의를 찍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짧게나마 해설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모든 문항의 모든 문장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요. 각 문항에서 중요한 포인트, 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비록 소수겠지만 제 강의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야. 있죠?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1번, 2번, 3번 앞부분에 어휘 문제를 많이 내놓는데 1번에 그냥 딱 수거 문제를 내놨다는 점이 좀 이채로웠습니다. In conjunction with. 사실 이 수거는요,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워낙 유명한. 이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전치사고요. with는 뭐뭐와 함께잖아. 그러니까 junction이란 단어 자체가 만나는 거거든요. 조인트처럼 교차로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콘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의미로서 이 junction이라는 명사를 더 강화해주는 그런 접두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in conjunction with 하면은 무엇과 결합하여 라는 뜻이란 말이야. 앞에 인디비주얼 있고요. 뒤에 소셜 있어요. 이 상반되는 걸 연결시켜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컨비네이션 1번 딱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2번이었잖아요. In comparison with. 무엇과 비교하여. 헷갈리면 절대 안 되겠고 절대 답이 안 되겠지. 그죠? 여기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요런 것 중에 답이 하나 있어. 그죠? 4번은 in case of. 무엇의 경우에 대비하여. 뒤에 emergency 같은 어떤 명사가 진짜 많이 나오죠. 아마 1번, 2번, 4번은 다 알았을 텐데 3번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3번 아시나요? in place of. 무엇이 있는 곳에니까 여기 앞에 A가 있고 뒤가 B가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B가 있어야 할 자리에 A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뭐다? instead of다. 그죠? 그 다음 함께 연관해서 요 수거 알아두셔야 돼요. take one's place. 이 뭐예요?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이 주어가 얘를 대신하다. 이게 한 단어로 이제 replace가 되는 거겠지. 그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수목까지도 공부해주면 성공! 문제 2번하고 3번 함께 풀어버리겠습니다. 2번은 재즈라는 명사만 딱 보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죠? 재즈 음악 좋아하시나요? 재즈의 영향력은 너무나 pervasive해서 뒤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지만 그 유명한 So That, 그죠? 대부분의 대중음악은 OA to B, 그죠? A를 B에 빚지다. 자신의 어떤 양식적인 뿌리를 재즈에 빚지고 있다는 얘기는 재즈가 그 본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즈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대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단어 막 강의할 때마다 저는 퍼라는 접두사를 되게 강조한단 말이야. 퍼진다 이런 식으로 퍼져 있다. pervasive. 아우, 답 몇 번? 2번 ubiquitous. 이게 올해 경찰대학교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단어인데
여기 IVE 이런 것 때문에 현혹되는 분은 없으시겠죠? deceptive란 단어는 동사 뭐에서 나왔다? deceive. 항상 제발 파생어 공부. persuasive란 단어는 persuade란 동사에서 나왔다. 설득력 있는. 여러분 혹시 이 단어의 동의어로 약간 이런 단어들 compelling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4번 디제스터의 형용사 제 남이 아니라 제 난이에요. 난 알겠습니까? 3번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문맥을 딱 봐도 이게 부정적인 단어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어런츠라는 사람을 꾸며주는 걸로 봤을 때 감정 형용사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을 테고 vex란 단어가 화나게 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2번은 잘 구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areless란 단어가 또 부정적이니까 얘랑 헷갈리지 않았을까? 요거 하나만 조금만 좀 조심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설은 뭐에 관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갖다가 about이란 전치사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난 부모님들. 누구의 부모님들이냐면은 룰이란 단어에서 나왔겠지. 그죠? 통제가 안 되는 out of control. 그죠? 정말 남봉꾼? 정말 제멋대로? 그죠? 이런 티네이저. 학교를 그냥 때려친 거예요. 그죠? 사업하겠다고. 아, 호기롭네요. 좀 잘 사는 집안인가 봐요. careless란 단어는 냉담한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reputable은 reputation이 그 명성, 명망 이런 뜻이니까 굳이 동의어를 굳이 고르자면은 명성 있는 respectable. 공교롭게도 이렇게 ABL가 붙네요. 그죠? 훌륭한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4번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죠. 문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그룹의 젊은 demonstrators. demonstrate란 단어가 뭔가를 보여주다, 증명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시위하다 의 뜻이 있단 말이야. demonstration이 바로 데모라는 우리 외래어의 그 어원이 되는 거죠. 여기선 시위자가 되겠습니다. 시위자들이 경찰서를 빈칸하는 걸 시도했다. 이거 너무 쉽네요. 그죠? 4번. 경찰서에 진입하는 거죠. give out은 배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distribute. 라인업은 왜 우리 무슨 영화의 어떤 출연 배우진들의 라인업 뭐 이런 것처럼 줄 서다의 뜻이겠고요. carry on은 carry on 뭔가를 계속 해 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답은 4번 잘 구했을 거라 믿어요. 문제 5번은 일치 문제였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치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죠. 첫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 most notorious case. 가장 악명이 높았던 사례예요. 바로 수입되는 노동력의 가장 악명 높았던 케이스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애틀란틱 슬레이브 트레이드다. 그러니까 애틀란틱에 여기 A가 대문자니까 이게 대서양을 가리키는 거고 대서양 좌에는 아메리카가 있고 대서양 오른쪽 위에는 유럽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유럽 아래에 또 아프리카가 있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흑인들을 데리고 가서 아메리카에다가 따다당. 그죠? 바로 대서양을 둘러싼 어떤 그 노예 무역. 이게 가장 그 노동력을 갖다가 수입하는 악명 높았던 어떤 케이스가 된다. 그죠? 숫자 앞에 나오는 as는 이 숫자를 강조할 때 쓰는 거죠. 10 밀리언이니까 1000만이잖아. 1000만이나 많은 1000만 명만큼이나의 enslaved 노예화된 아프리카인들을 the new world 아메리카 대륙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by no means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부정어를 가지고 일치 문제로 많이 선택지로 활용을 합니다. 비록 유럽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may have pp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가장 규모가 큰 단위로 가장 큰 규모로 이런 노예 제도를 갖다가 실행에 옮겼겠지만
그죠? 유럽 사람들이 가장 이 노예 제도를 강범위하게 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유일한 어떤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다. 바로 노예들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온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최상급이거나 서수거나 이렇게 the only 같은 걸 포함하고 있는 명사인 경우에는 투부정사로, 현재 분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로 그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아마 기본서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야, 유럽 사람들만 노예제로 했겠니? 야, 저기 아프리카 이집트인들, 아랍 사람들도 다 노예제도 있었어. 심지어 자,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왜 잉카, 마야 이쪽에서도 노예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노예라는 것은 노예제도, 여러분 슬레이브라는 게 노예 사람을 가리키고요. 슬레이브 앞에다가 그 동사 접두사 인을 붙이면 이 목적어를 갖다가 노예로 삼다라는 타동사가 되는 거고요. 슬레이브라는 이 명사에다가 ry를 붙이면은 이게 노예제도라는 그 명사가 되는 겁니다. 노예제도라는 것은 또한 어떤 하나의 제도였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이미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뭐 전에? 바로 콜로니얼 피리어드, 식민지 시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 18세기, 19세기 막 이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아프리카 대륙에도 노예제도가 있었다. 1번, 2번, 3번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 뭐 요런 대목들. 그죠? 요런 대목들. 지금 분명히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나왔네요. 서술을 투부정사가 꾸며준다. 그죠? 그 다음에 요런 대목들. 그죠? 전부 다 일치하지 않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6번으로 가보죠. 어법상 옳은 거예요. 딱 보자마자 1번, 3번, 4번. 4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무난했죠. 이 가이드북은 당신에게 말해준다. 텔이라는 동사 챙겨주시고, 항상 어법에서는 주어 동사 챙기는 게 급선무예요. 그 다음에 you는 당연히 간목이겠고 where 이하가 직목이죠. 이 where절 전체를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홍콩에서 어디를 방문해야 될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줘야지. 소위 말하는 정치, you should가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나는 타이완, 대만에서 태어났다. 과거 시제, 수동태, 뭐가 이상합니까? 등위 접속사 벗이 나왔고요. 그러나 나는 한국에서 살아왔다. 현재 완료. Since I started work.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여기서 since는 때문에가 아니라 이래로. 자, 시간의 화살, 과거, 대만에서 태어났죠. 자, 그 다음 일을 시작한 것은 과거였겠죠? 근데 그 이후로 언제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죠? 한국에 살아왔다. 지금 요 사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3번 가보겠습니다.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죠. 아까 소우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소설은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야,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표현들을 공부하는 게 영어 공부의 묘미인데, 그죠? 나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를 영어로 lose track of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스를 놓쳐버렸다. 그 다음 It's not surprising. 놀랍지가 않다. 여기 왜 ing야? 그죠? 여기도 ing, 여기도 ing죠. 놀랍지 않다. 가주어이시고 뒤에 대절은 진짜 주어겠죠? 야, 요즘에 서점들 말이야. 신문을 더 이상 not anymore 취급하지 않더라. 그죠? 그래서 캐리는 취급하다의 의미가 되겠고, 선생님 신문은 여기 종인데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 중앙일보 이렇게 이런 각가지 신문을 얘기하는 걸 거니까 s를 붙인 거겠죠. 그죠? 놀랍지가 않다. 안 그래? 소위 말하는 뭐예요? 부가 의문문 아니야. 부가 의문문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쓰였던 동사의 조동사인데 여기 앞에 동사가 뭡니까, 여러분? 비동사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가 부정이니까 여기는 긍정이 돼야겠죠. 다시 말하면 뭘로 바꿔줘야 돼요?
is it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이 대목 때문에 이 대목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를 부가 의문문으로 만들었다, 그죠?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요 놀랍지가 않다, 안 그래? 요거에 대한 부가 의문문이 되어줘야겠죠, 그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는 제목 문제였어요. 글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일부 수험생의 경우에는 아마 선택지부터 먼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순서의 문제니까 선택지를 먼저 읽고 제목으로 갈 거냐? 나는 제목부터 먼저 읽겠다. 선택지부터 먼저 읽겠다. 뭐 말리진 않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지문이었나 싶긴 해요. 그죠? 소재가 막 그렇게 어려웠던 소리도 아니고. 근데 요거 좀 재미났었던 게 뭐였냐면은 다른 해설지들을 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슈링크를 갖다가 조금 제가 이해한 거랑 좀 다르게 이해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warming temperatures, 온도의 상승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바다에. 이것이 수백의 물고기 종들을 슈링크 한다라고 했을 때 종의 개체수? 아니면 뭐 종의 수? 요걸 감소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물고기들의 어떤 개체수가 준다, 물고기의 종들이 줄어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슈링크란 단어는 왜 우리가 왜 세탁기에다 옷 집어넣었을 때 옷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 있죠. 그런 의미 슈링크예요. 물고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중간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Warming seas are already reducing the availability of oxygen in many parts of the sea. 따뜻해지고 있는 바다들은 이미 감소시키고 있다. 산소의 양을, 이용 가능성, 그죠? availability를 바다의 많은 지역에서 감소시키고 있다. 동해에서, 서해에서, 그리고 수심으로도 계속 감소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과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잘 보세요. 물고기의 경우에는 몸뚱아리가 이 아가미보다 더 빨리 자란단 말이야. 몸뚱이가 더 빨리 자라요. 아가미가 바로 이렇게 산소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야? 근데 몸무게가 더 커져 버리니까, 몸뚱아리가. 아가미는 빨리빨리 안 자라는데. 그러니까 얘가 산소를 많이 소비할 거 아닙니까? 산소를 필요로 할 거 아니야.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산소보다. 이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될 텐데, 이 지점이라는 장소명사를 외어절이 꾸며주고 있네요. 그들이 노멀한 그로스를, 보통의 성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지점. 그게 어때요? 아유, 더 못 커. 그죠? 그래서 저기 보면 신체 크기가 감소한다라고. 뭐만큼? 20에서 30%만큼.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자연산 광어가 그렇게 횟감이 줄어드나 봐요. 우럭이. 그죠? 신체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번 답이 안 되겠고 2번도 답이 안 되겠고 말 그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슈링크의 의미를 크기를 줄인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 8번. 글 속에서의 어법을 물어보고 있는데 요것도 무난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난한 문제였다. 1번, 2번, 3번, 4번을 살짝 보는데 딱 저는 3번을 딱 보자마자 contrary to which 이런 표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contrary to 다음에 명사 나오거나,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명사가 나온다.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봤어도 which가 나오는 경우는
못 봤단 말이야, 살면서. 답 3번. 갑자기 이 글을 읽으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몰래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해가면서 텃밭에다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네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저기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계시긴 하지만, 대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에서의 농업, 친환경, 갑자기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얼번 에그리컬처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대요. be dismissed as. dismiss란 동사 되게 유명하죠? A를 B라고 깎아내리는 거죠. 이게 좀 수동태가 된 거예요. 주변부 활동이다. 그러니까 핵심 활동이 아니라 주변부 활동이다. 도시에서 제 자리가 전혀 없는. 도시에서 제 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것의 잠재성이 점점 뭐 되어가고 있다? 리얼라이즈 되어가고 있다. 이 잠재성이 리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리얼라이즈 되는 거예요? 리얼라이즈 되는 거니까 당연히 투부정사더라도 수동이 되어줘야겠죠. 아주 좋은 문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해설지에 따르면 여기 리얼라이즈를 갖다가 실현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던데, 그러니까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저는 근데 실현된다라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있다? 각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야, 이 잠재성이 있네.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 잠재성이라고 했으니까 잠재성이니까 리얼하게 됐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죠? 깨닫다로 보지 않고 좋아요. 깨닫다라고 하지 말고 리얼하게 되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죠? 일단 이 UA라는 것은, 이 도시에서의 농업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래요. 여기 나와 있는 about은 무엇에 관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식량, 자급자족.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 자기가 키워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것을 포함한다. 인발브라는 동사가 동명사하고 너무 친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동사, is가 두 번째 동사네요. 그리고 이것은 식량 부족, 불안정에 대한 어떤 반응이다. 특히 누구에게 있어서? 가난한 분들에게 있어서. 도시 빈민의 경우에는 돈이 없으니까 해먹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는요, 생각하고 있는 것, 관계대명사 what, 이것과는 반대로 이 UA라는 것은 일부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발견이 되고, 관계부사 웨어가 왔으니까 뒤가 완전한 절이 와줘야겠죠? 가끔은 숨겨져 있기도 하지만 가끔은 도드라져 이렇게 눈에 띄기도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답은 구했으니까, 3번 구했으니까 이제 4번이 왜 맞는 표현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보죠. 가치가 있는 valuable한 어떤 비어있는 땅, 그죠? 이런 땅이 그냥 아이들하게, 효용사죠? 이게 보어입니다, 보어. 아이들하는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종종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take over 된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차지된다는 얘기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저희 어머님처럼, 그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made productive. 이 is에 걸리는 거네. 그죠? is made productive. 생산적인 그런 땅으로 만들어진다. make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그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와줘야 돼요. 부사오면 안 됩니다. 얘가 앞으로 나갔어. 그러면 수동태가 된다 쳤을 때 원래 목적격 보호였었던 형용사가 고스란히 내려오는 거죠. 형용사로. 그죠? 그래서 이 패턴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4번이었습니다. 자, 9번으로 가보죠. 야, 9번 문제는 엄청 문장살이 문제인데, 와, 장난 아니게 정말 공무원 시험의 어떤 악명을 여실히 잘 보여주는 지문길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어진 문장을 좀 꼼꼼히 읽는 편이에요. 주어진 문장만 보더라도 글의 소재를 파악할 때가 많거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진술 다음에 나오는 예구나. 지금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분명히 앞에는 일반적인 진술이 있었을 겁니다. 꼭 적어놔야겠어. 기억하라고. 앞에는 뭐가 있었다? 일반적인 진술이 있었을 거예요. 구체성이 되게 떨어지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예요. 예를 들어 국가 주의 아카이브예요. 뉴저지주의 그 주 아카이브는 3만 이상의 cubic feet paper, 그러니까 세제곱피트, 그죠? 이걸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리고 2만 5천 그 둘 릴 마이크로필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야, 이 뉴저지에 있는 아카이브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소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 왠지 모르지만 뭔가 정보를 담지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장소에 대한 글이었을 것 같고, 아이고야, 내 눈에 이 아카이브란 단어가 확 들어와 버렸네요. 아카이브에 대한 글인가 보네. 예를 들어 이걸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아카이브, 기록 저장소죠. 기록 저장소.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걸 읽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도서관하고 아카이브를 비교하는 대목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기 동그라미 1번 앞문장, 그죠? 라이브러리스와 아카이브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 무슨 내용 나와야 돼요?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가 나와줘야겠지. 그죠? 보세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네. 반면에 해가지고 아카이브 컬렉션은 거의 항상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1차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도서관은 2차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오, 단번에 나왔네요. 자, 주어진 문장은 절대로 1번에 못 들어갑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역사책을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왜 썼을 것 같아요? 역사책이라는 거는 2차 자료인 거지. 만약 여러분이 정부의 어떤 그 문서들, 페이퍼들, 또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었던 군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들,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예요? 1차 자료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 읽고 싶다면 여러분은 아카이브에 가야 된다. 이야, 2번도 답이 아니네. 잠깐만, 무슨 일반적인 예가 나오고 나서 저 예를 들어가 줘야 되는데 3번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에이, 4번 끝. 만약 여러분이 정보를 찾고 있다면 chances are, 접속사 대상약,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There's an archive out there for you. 저 바깥에 당신을 위한 아카이브가 있을 것이다. 네가 영화에 관한 정보를 찾고 싶어? 그럼 영화 아카이브를 가. 네가 미술을 좋아해? 미술 아카이브를 가. 많은 주 아카이브, 많은 지역 아카이브들이 스토어하고 있어. 공적인 어떤 기록들을. 여러분, 아이고 왜 이래? 많은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이거의 예가 뭐야? 뉴저지 아니야. 답 4번. 나머지는 그냥 내가 4번 고른 게 맞겠거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답 4번. 끝. 문제 10번. 무관한 문장 찾기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길을 수가 있죠? 겁먹지 말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번아웃이라는 개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글 내용을 딱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 문장에 보겠습니다. 번아웃은
만성적인 어떤 병이래요. 컨디션이란 단어가 병이라 뜻도 있어요. 바로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리절트가 동사일 때는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접속사 as가 있고 daily work stressors라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매일매일의 작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스트레서들이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에게 바로 피해를 입히는 거죠. 톨비를 받는 거예요.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Take one's toll on 너무나 유명한 수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병이다. 그리고 나서 잠깐만 봤더니만 절대 1번이 답이 될 수는 없겠네. 왜냐하면 여기 사람 이름 보이시나요? 그죠? 1번이 답일 리가 없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화, 번아웃이라는 이 현상에 대한 개념은 발전되었습니다. 마슬라치란 사람과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바로 Human Service Workers에 관한 그들의 연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께서 번아웃이 세 가지 서로 상호 연관된 차원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쳐야지. The first dimension, 이게 바로 뭐예요? 감정적인 차원의 번아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여기 왜 The second dimension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이 동그라미 2번이 이 감정적인 이그저스천에 대한 설명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노동자들은 감정적인 어떤 이그저스천을 갖다가 겪는다. 맞네요. 그죠? 그들이 이런 거라고 느낀다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원이 뭐래요? 개인적인 accomplishment의 결여래요. 뭔가 되는 게 없어. 그죠? 못해. accomplish가 없어. This aspect of the burnout.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this라는 지시사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요 내용을 얘가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측면은 바로 노동자들을 가리키는데 어떤 노동자들을 가리켜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우 난 실패자야 이렇게 바라보는. 그죠? 아우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효과적으로 내 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맞네. 그럼 답이 4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왜? 여기 또 third dimension 나왔으니까. 다행히 이 문제가 되게 쉬웠던 거는 뭐예요, 여러분? 요 4번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는 거죠. highly motivated. 굉장히 동기부여를 가진 채. 비록 이그저스트 되었지만 굉장히 의지 많은 동기는 강한 채로 뭐 일자리 현장에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 천편일률인데 답은 아마 쉽게 구했을 것 같아요. 문제 11번과 12번은 대화문이었는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현실적인 어떤 그 선택지가 나왔던 점이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그죠? 식당에서 그죠? 주방의 그 청소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go over 검토하지 못했었던 분 B 그죠? A는 약간 질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신은 알지 않느냐 그죠? 이 보세요. How important 주어 동사 아까 어법 문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깨끗한 어떤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느냐 그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1번 읽었을 때 딱 답이 나와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let 사역동사, it 목적어, happen 원형부정사. 2번은 언제 쓰는 거예요? 당신의 그 청구서, 영수증 이것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말은 식사 다 하셨습니까? 계산할까요? 이거는 이제 서빙 보시는 분이 식사 다 마쳤냐고 이제 손님한테 말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That's why. 그래서. That's why가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을 잊어먹었습니다. 아니. 어떤 것에 지금 결과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신이 올바른 오더, 주문 물건을, 주문 어떤 그 음식을 받도록 제가 확인할게요. 제대로 가게끔, 주문한 음식이, 주문한 어떤 그 물건이 가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지금 손님과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12번. 12번은 조금 놓칠 수 있어요.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코만 풀고 있는 친구한테 A가 뭐라 얘기합니까? Have you tried nose spray? 코 스프레이 써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1번 써봤어.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 도움이 안 됐다고. 이거 집어넣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조심해야죠. 한번 검토해 봐야죠. A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닌데 이 안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그거 효과 되게 좋은데. 이미 써본 사람한테 효과 좋다는 얘기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1번을 지웠어야죠. 아니, 나 노즈 스프레이 좋아하지 않아. 지금 좋아하지 않는다. 싫다, 좋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효과 좋은데. 다시 추천하는 거 아니야. 답은 2번이 돼야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3번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일치하는 게 지금 선택지에 3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지금은 진짜 길고요. 다행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막에 관련된 글이었단 말이야. 1, 2, 3, 4를 빨리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4개가 전부 다 영어기 때문에. 각각의 대륙에는 최소한 하나의 사막이 있다. 대륙별로 사막 몇 개인지 확인하셔야겠고요. 2번, 사하라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이다. 3번, 고비 사막은 이 수고 알아두셔야겠죠? 카테고라이즈 A as B. A를 B라고 분류하다의 수동태입니다. 추운 어떤 사막이라고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아타카마 사막은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레이니한 사막들 중에 하나이다. 지금 보면은 선택지 1번 빼고 사하라, 고비, 아타카마 사막 4개 나왔으니까 그냥 질러야죠. 어딨어 고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사하라 어딨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질러야 돼요. 거기 대목만 빨리빨리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한 번씩 다 읽어봐줘야겠죠? 사막이라는 것은 발견된다 모든 대륙에. 뭐야, 선택지 1번 맞네요. 그 다음 이런 표현들 되게 재밌죠. 이 지역들은 존재하는데 뭐 아래에 존재한대요. 어떤 상태 아래에 존재한대요. 여기서 언더는 정말 물리적으로 뭐뭐 아래란 뜻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존재한다? 수분, 물 부족, moisture deficit. 제 얼굴도 사막이네요. 이것은 의미한다. 그들이 빈번히 더 많은 수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evaporation을 통해서 연간 precipitation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evaporation이라는 명사와 precipitation이라는 명사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evaporation은 너무나 유명하죠. 증발. precipitation은 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그냥 무조건 강우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눈도 물이니까요. 그죠? 아무튼 강수예요. 강수. 내리는 거. precipitation 이 명사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나왔네. 가장 큰 뜨거운 사막. 사하라 사막. 그죠? 그 다음에 고비 사막은 어떤 사막이에요? 추운 사막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추운 사막도 있구나. 그 다음에 어감이 딱 봤을 때 답이 4번이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건조한 사막, 가장 건조한 사막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까 비가 내리는 사막하고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건조한 사막들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less than 2 mm of precipitation a year. 1년에 2mm의 강수 이하의 어떤 그걸 받는 그런 지역들이다. 뒤에 숫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less than을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pure than 안 그러고 less than 썼다는 얘기는 뒤에 나와 있는 요 숫자가 진짜 수가 아니라 양이란 얘기죠, 양. 그죠? 2mm의 강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less than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써야 되고요. 그런 환경들은 또 나왔어. so that. 그죠? 형용사 and 이거 부사예요? 이거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아타카마 사막과 같은 아주 건조한 사막은 너무나 하시하고 너무나 저세상, 그죠? 저세상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지구스러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걔네들을 갖다가 연구하는데 단서를 찾기 위해서 뭐에 대한 단서예요? 야, 화성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은 어떨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이 아타카마 사막 가가지고 연구한다는 얘기죠. 참 재밌네요. 그죠? 자, 14, 15번 영작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무난무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14번. 잘 옮긴 거예요. 세 개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Look forward to 나오자마자 무슨 문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 그죠? As soon as possible 여기에 약간 눈길이 갔어도 안 돼요. 그죠? 이건 너무 맞는 내용이니까. 나는 최대한 빨리 당신의 답장을 receiving 받기를 고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rise하고 raise의 차이. 아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시제일치.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의 봉급을 올려줄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3번. be worse ing 동명사 관용 표현. 1번도 동명사, 3번도 동명사네요. 그죠? be worse ing.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의 계획은 아주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수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 be worse ing.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신디는 좋아했어요. 피아노 치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o 조동사 주어. so 주어 조동사가 아니라 so 조동사 주어. 조동사 loved 이하를 받는 did. 그죠? 여기 so냐 neither냐 no냐. 그죠? 이것도 되게 시험에 잘 나왔었고. 여기 was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 그죠? her son. 아주 무난무난한 문제였어요. 그죠? 자,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부자일지라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눈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rich as you may be. 당신이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여기 뒤에 있던 rich가 앞으로 나갔죠. as 앞으로. 여기 if는 왜 있는 거야? as if 가정법이지. 당신은 sincere한 친구들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such a 혁명. such a 혁명. 그 다음에 such 다음에 대절 잘 나오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유성, 스톰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밤 내내 봤습니다. all night과 every night의 차이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단순한 얘기이지만 여기 20이 됨이 아니라 이것도 챙겨두시고요. 이때 강조구문 아니고요. 3번. 이거 동사와 형식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keep이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from ing. sto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막다. 그죠? 그녀의 학이 없음이 그녀가 어드밴스 하는 것을 막았다. 방해했다. 그죠? 이 from 여기 들어가줘야지. keep 목적어 ing는 뭐예요? 목적어가 계속 뭐뭐 하게끔 하는 거 아니야? 완전 뜻이 반대죠. 반대. 그죠? 반대. 어드밴스란 말은 뭐 성공이라고 봐도 되고요. 승진 같은 걸로 봐도 됩니다. 4번 가볼게요. if하고 whether의 차이는 정말 그 수능 말고 토익 탭스 말고 공무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녀석입니다. 그는 에세이를 써야만 하는데 뭐에 관한 에세이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접속사 if가 왔다는 거죠. 전치사 다음에 못 와요, if는요. 그죠? 그래서 whether만 가능하다. whether의 쓰임새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하낫을 쓰고 싶으면 저기 뒤에 가야 돼요. whether만 이렇게 오하낫을 뒤에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whether or no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abolished. 여기 be abolished 수동태 쓴 건 아주 참 잘했네요. 조비 PP.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왔어요. 16번, 17번은 빈칸 완성 문제입니다. 빈칸 완성 문제가 원래 어렵기도 하거니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 꼽으라고 한다면 요 16번, 17번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 벽을 허물고 나가셨어야만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16번은 되게 익숙한 얘기죠? 제 3세계에서 금방금방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 옷. 요즘에 옷이 거의 뭐 일회용품이지 뭐. 그죠? 첫 번째 문장 빨리 볼까요? 소셜미디어, 인스타 같은 거, 매거진, 샵 인도스, 범바드, 폭격을 막 가하고 있어요. 막 폭격을 가한다는 얘기는 정말 폭격을 가한다는 얘기가 막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범바드 나오면 뒤에 뭐 나와요? 사람 나오고 위드 나온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야 될 물건들로 막 사람들을 맹폭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이 글이 영국 글이었나 보네요. 영국의 소비자들은 사고 있는데 더 많은 옷과 더 많은 신발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죠? 비교급을 가장한 치상급 표현이네. 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있으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사겠습니까? 한두 번 입고 막 버리는 옷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볼까요? 영국에서 그 보통의 사람이 1000파운드 이상을 쓴다는 거야. 1년에 새 옷을 사는데 이것은요 대략 4%래요. 그들 수입에. 뭐야 수입의 4%밖에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는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far more worrying. 비교급 앞에 far니까요. 훨씬이죠. 훨씬 더 걱정스러운 어떤 그 경향. 그죠? 사회 입장에서도 환경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신용카드 문제라는 거죠. 신용카드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신용카드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빚이랑 빚, 그죠? 또한이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 그 first에 이어지는 second에 해당하는 거 있죠. 나도 언니가 문장 맨 앞에 나왔네요. 버들소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요 버들소에 벗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도 언니를 접속사처럼 생각하는 거야. 나도 언니가 문장 맨 앞에 오다 보니까 도치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돈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신용카드 얘기잖아요. They are using it. 그들은 그 돈을 쓰고 있는데 물건들을 사기 위해 어떤 물건들?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것들의 대부분이 매립지로 가버리는 거니까. 뭐야? 1번. 설마 2번 하신 분은 없겠죠? 일상의 필수품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1번하고 2번은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죠? 뭐 곧 재활용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17번.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고급 식당에서 밥을 잘 많이 해먹지 않았. 고급 식당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저로서는 뭐 고급 식당 말고요. 이런 유튜브 강의 혹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짜장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 선택지를 먼저 보고서 그냥 답을 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되는데 1번하고 3번하고 동의어잖아요. 사실은 평상시 동의어 반의어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ludicrous 말이 안 되는, preposterous 정말 허황된 말이 안 되는, inconceivable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그죠? 불가능한.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어긴 하죠. 유사어. 그죠? inevitable은 뭐예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아니야. 이거는 필연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답이 2번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2번으로 손길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 이 글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다른 지문들은 제가 꼼꼼하게 안 읽어드렸는데 27번만큼은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excellence. 그냥 적당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탁월해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탁월해야 돼. 이게 절대적인 prerequisite. 사전 조건, 필수 조건이에요. 고급 다이닝에 있어서는. fine이란 단어가 왜 좋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harged가 과거 분사예요. 얘가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는 거는 이 price의 관계를 보고서 뒤에 R한 동사가 나오는 거 보고서 바로 아셔야 됩니다. 부과되는 비용이 반드시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하는데 적당한 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주 엑셀런스한 어떤 음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작업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운영자는, 그래서 오퍼레이터를 갖다 운영자라고 해서 갑시다.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그 식당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손님들은 여전히 기대할 거예요. careful personal service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주문 같은 경우도 그냥 버튼으로 뭐 이렇게 딱딱 눌러가지고 주문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전적으로 사람이 와가지고 얼굴에 웃음을 만면에 띄고서 이렇게 딱 볼펜으로 딱딱 적어가는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화하면서. 그죠? 주문하기 위해 준비된 음식. 근데 누구에 의해 준비되는 거냐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셰프에 의해서. 그리고 이 음식이라는 것이 또 딜리버 돼야 돼. 아주 전문적인 서버들. 대충 음식 그냥 테이블에다가 던지듯이 놓고 가는 사람 안 돼. 그죠? 이 서비스가 문자 그대로 아주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급진 서비스는 항상 육체 노동이란 말이야. 매뉴얼 레이버예요. 그래서 오직 마지널 주변부에 가장자리에 조금의 임프루먼트 생산성에 있어서 마지널한 어떤 개선, 그죠? 조금씩의 어떤 개선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니까 막 어떤 개선이 팍팍팍팍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개선 사항이 이루어지더라도 되게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이 문장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요리사나 서빙을 보는 사람이나 바텐더는 오직 so much faster 그렇게나 많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따름이다. 뭐 전에 자기가 인간의 어떤 퍼포먼스, 작업의 한계에 도달할 만큼. 여러분, 아무리 꼼꼼하고 아무리 뛰어난 어떤 서버라 할지라도, 요리사라 할지라도 막 무한히 막 예를 들면은 100m를 갖다 1초 만에 달릴 수는 없잖아요. 1분에 막 100그릇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야. 1분에 한 그릇이 한 개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든다 하더라도 1분에 막 100그릇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신이지. 정말 조금씩밖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1분에 한 그릇인데 예를 들면 뭐 50초에 한 그릇 이건 가능하겠네. 10초 정도 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뭐 59초에 한 그릇. 1초에 어떤 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오직 대폭적인 세이빙이 안 돼요, 여러분. 적당한 조금의 어떤 세이빙들, 절약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향상된 효율성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1분에 한 그릇 만들다가 59초에 한 그릇 만들려면요 사람 한 명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어? 한 명 갖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당연히 가격의 상승을 이게 목적어예요. 이게 목적의 보호자리의 형용사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게 메이커 동사고요. 가격 상승을 빈칸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아니 1분에
한 그릇 만들던 셰프한테 59초에 한 그릇 만들라고 요구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셰프에게 월급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셰프한테 월급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이 식당 운영자는 뭐 그냥 손가락 빨아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제 소비자한테 그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비자가 가격 올라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가격이 올랐네? 그러면 더 고품질의 어떤 음식을 원하겠지. 그것이 뭘까요? 가주어예요. 뒤에 대절이 진짜주어입니다. 경제학의 어떤 금원, 엑시옴이야, 철칙이야. 뭐가?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자들이요 좀 더 까탈스러워져요. discriminating해. 좀 더 구별해. 좀 더 차별해. A 음식과 B 음식 사이를 막 구별해. discriminating이란 말은 뭔가 정말 사람을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품질에 대해서 좀 더 까탈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답 2번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고객이었죠. 이게 한 명 한 명 셀 때는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탈 이거 ELE를 붙이면은 이제 총칭하는 거예요. 집합명사처럼. 고급 음식 식당의 손님들은 예상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기꺼이 돈을 낼 의향도 있어요. excellence.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expect 이게 동사 1, demand 동사 2,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게 동사 3입니다. 다시 말하면 excellence가 공동의 목적어였다는 얘기예요. 18번은 그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의 차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다루는 이런 시험 영어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인간과 동물의 차이, 그리고 인간의 언어, 동물의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필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확실히 인간의 언어는 stand out, 두드러진다, 튄다, 최고다. 무엇으로부터 차별성을 띈다. 명확히 제한적인 어떤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vocalization. 그 원숭이와 유인원들. 얘네랑 구별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이 문장은요, 인간의 언어가 얘네의 언어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얘는 기껏해야 소리만 내지. 우우우우. 근데 인간의 언어는 보세요. 지금 저의 언어를 보십시오. 저의 이 문장을 보십시오. 다르잖아요. moreover. 게다가 뒤에 뭐 내용 나올까? 항상 예측을 해야지 글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 it이 누구야? 인간의 언어지. 앞문장에 주어 바로 봐줘야죠. 인간의 언어는 어느 정도의 정교화, sophistication, 정교함을 갖다가 보여준다, 드러낸다. 근데 이 정교화는요,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를 뛰어넘는 거겠어요? 어떠한 종류의 다른 동물의 어떤 의사소통, 벌? 돌고래? 코끼리? 아유, 안 돼. 얘네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정교함의 정도를 갖다가 드러내고 있다. 아이고야, 주어진 문장은 인간 언어 만만세네요. 인간 언어 짱이다 이거잖아 지금.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A 단락하고 B 단락은 그나마 동물 언어를 좀 봐주자. 동물 언어는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어지냐고요. 인간의 언어를 높인다는 얘기는 동물의 언어를 내리깎는다는 얘기 아니야. C 단락이 와줘야지. 심지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유인한 어떤 사촌들이 있어요. 고릴라, 침팬지 얘네들이죠. 얘네들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얻는 걸 못한대요. Anything more than 뭐 이상의 어떤 것도 얻지 못한대요. 아주 기초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그 옛날에 그 침팬지한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그 언어학자 촘스키의 이름을 따서 걔한테 침스키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못해. 인간의 언어 못 배워요. 그죠? 아주 고되게 훈련시킨 이후에도 못 배워요. The complexity that is language. 그래서 that is language에 대해서는 주격이에요. 언어라는 그 복잡함은 확실히 종특이야, 종특. 인간 종특이라고요. 그죠?
여기 지금 여긴 뭐라 나와 있어요? 이거 인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인간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달랑 얘기는. 아, C가 두 개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 and가 C에 이어지는 and? 아니라는 거죠. 이 and는 A랑 이어지는 and였어요.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 이 that, 이게 주어고요. 여기 지금 뭐 생략? 빙이 생략된 거예요.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이거 said는 과거 분사입니다. 좋아. that said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인정하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말 됐으니까 이제 얘는 차치하고 이런 얘기예요. 많은 종들. 인간 언어에 부족해 안 부족해? fall short of가 부족한 건데 far니까 한참 부족한 거죠? 한참 부족하지만 do, exhibit,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긴 보인다. 동사 강조. 인상적으로 복잡한 의사소통 시스템. 자연 환경에서. 벌 보세요. 벌. 얼마나 나름 그래도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로 한 바퀴 돌고 절로 한 바퀴 돌아서 그 꽃의 위치를 얘기한다든지 꽃의 방향을 얘기해 준다든지 나름 인상적이에요. 인간의 언어에는 한참 믿지 못하지만 여기 뒤에 누구죠? 여기 있는 많은 종들이겠지. 동물 종들이겠죠. 얘네들 학습될 수 있어요.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인공적인 맥락에서 언제 때처럼? 레이즈드 때처럼 인간 옆에서 길러질 때처럼. 아니 가끔 보면은 개, 돌고래, 코끼리가 인간의 언어를 가끔 배우긴 하잖아요. 좀 인위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하지만 좀 많이 못 미치죠. C, A, B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주제 문제였음에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아유 어려웠던 거 다 풀었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방심, 허를 찌르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대충 글 읽다가 망하신 분 많이 봤어요. 19번. 다시 말하면 선택지 1, 2, 3, 4가 진짜 어려웠죠. 대부분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단촐하단 말이야. 짧은 명사구란 말이야. 아, 근데 이거 엄청 길어가지고 2번 한 분 되게 많아요. 2번. 3번도 진짜 많고요. 2, 3번. 1번은 좀 아니라는 게 느낌이 오는데 2, 3번. 4번은 아, 이거 맞나? 이거 맞아?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2, 3번이 맞아. 이렇게 해서 틀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글이에요.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자세하게 읽을게요. 20세기 후반이면은 1990년대 요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소련의 해체. 그죠? 미국 자본주의 승리. 기억나실 거예요. 냉전의 해체. 사회주의는 후퇴 중이었다. both A and B. 심지어 중국도 이제 사회주의라 하지만 공산주의라 하지만 중국식 사회주의잖아요. 그죠? 서양에서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 세계, 후진국 세계, 제3세계에서는 좀 사회주의가 막강했는데 거기에 많은 지역에서도 후퇴였다. During this new phase, 이 새로운 단계에서 뭐에 있어서 시장 자본주의의 발전, 진화의 새로운 단계에서 전 지구적인 무역 패턴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점점 더 인터링크드, 서로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정보기술, IT 기술 이런 것의 어떤 발전들이 의미했다. 바로 규제가 풀린, 레귤레이트가 안 되는 금융시장, 온갖 막 주식시장, 무슨 금융상품, 부동산 거품, 투기, 그죠? 헤지펀드, 워렌 버핏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들이 코드 시프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막대한 자본의 흐름을 뭐를 가로질러? 국가의 경계, 국경을 막 가로질러 막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갔던 거. 막 해외 자본이 막 한국 막 금융시장을 막 헤집어 놓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IMF 사태 터지고 막 그죠? 동남아 막 금융위기 막 터지고 어느 나라 막 부도 나고 막 그리스 무너지고 그죠?
몇 초 이내. 이런 걸 의미하게 되었다. 무슨 이념이야, 이념. 이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사회주의 이런 거 끝났어. 이제 자본주의야. 자본주의도 아주 고급 자본주의고 금융 자본주의고 아주 초고속 자본주의라고. 세계화가 무역을 갖다 부스트 시켰대요. 막 속도를 그냥 장난 아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산성의 어떤 게인즈를 갖다가 장려하고 생산성의 증가. 그 다음에 가격 낮추는 거야. 낮춰진 가격 후리기 이런 것들을 장려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만 이런 세계화 자본주의, 뭐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가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날라갔다 하더라도 대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말이야. 이게 착취를 하더라. 저임금, 어? 더 로우 페이드라는 게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말이다, 야, 신자유주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세계화. 이게 환경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거에서 되게 무관심하더라. 그리고 서브젝 A to B. 제 3세계를 갖다가 말이다. 모노폴리스틱 form of capitalism. 여기에 종속시키더라. 모노폴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독점 자본주의. 그죠? 이렇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양 사회 내에 있었던 많은 급진주의적 사람들, 급진가들, 그죠? 꼭 사회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 맞서서 프로테스트 하기를 원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옛날처럼 사회주의를 막 부르짖는 건 아닐 거란 얘기야. 그죠? 자발적인 바디들. 그래서 자발적인 바디들이라는 거는 자발적인 단체, 시민단체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런 데에 가입을 했고, charities, 자선단체에 가입을 했고, 뭐 YMCA라든지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다른 비정부 단체들에 가입을 했고, 뭐보다는 어떤 주변화된 어떤 정치 정당들, 소위 그 좌파 쪽에, 그죠? 이런 움직임을 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보면은 이제 그나마 환경운동 이런 게 막 되게 여성운동, 환경운동, 풀뿌리 운동, 그죠? 환경운동 그 자체가 성장하였다. 바로 인식, 인정, 인식으로부터 동격의 대시예요. 어떤 인식으로 성장하였다?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야, 너네가 후쿠시마 원전 이거 너네만의 문제 아니야. 이런 것으로부터 성장을 하였고, 분노한, 물론 퍼져 있긴 하지만, 디퓨스하긴 하지만, 국제적인 어떤 그 동맹, 어떤 이해관계의 동맹,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익단체들, 그죠? 여기서 인트레스트는 이익단체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연맹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이 글은요, 선택지를 좀 지워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번 볼까요? 세계화의 긍정적 현상들. 뭐야, 긍정적이기는. 꺼져. 2번. 사회주의의 몰락. 오, 이거 맞는 것 같아. 자본주의의 등장. 20세기에? 이거 지금 20세기 후반 얘기인데? 자본주의 등장? 자본주의가 없던 게 등장한 거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가 등장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20세기에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이번 조금 아리까리한데? 3번 갈등. 오, 나쁘지 않아. Between A and B. 전 지구적 자본시장과 왼쪽에 있는, 좌파 쪽에 있는 정치 조직들 사이의 갈등. 에이, 지금 이 얘기가 좀 핵심은 아니었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착취적인 특징들. 그렇죠. 아까 있었잖아요. 그것에 맞선 다양한 사회적 반응들. 그나마 이게 좀 자연스럽네. 그죠? 어떤 거는 뭐 사회주의는 좀 약간 쇠퇴하고, 나머지 환경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비판가들, 서양 사회 속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자선단체도 들어가고 비정부 단체도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니까 4번 나쁘지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0번은 심경 문제였어요. 이거는 뭐 꼼꼼하게 읽지 않더라도 주요 어떤 대목만 딱 보더라도 답을 잘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결정적인 문장 몇 문장만 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어떤 돌 얘기가 잠깐 나왔죠? 돌이 튀어나와 있더라는 거지. 한 무대기에 최근에 unearth, 땅에서 파낸 발굴한 자갈 무대기 사이에서 out of curiosity, 호기심 속에 그 16살짜리 마이너 광부 이름이 콤바 존 불이라는 아이가 그 돌을 주워 올렸고 그것의 평평하고 피라미드 모양의 면, 플레인 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려 봤다는 거예요. 존 불은 전에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보고 있는 요 돌이 다이아몬드였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쉬피실리 양처럼 되게 수줍어하면서 그는 이제 좀 더 경험 많은 광부들 중에 한 명에게 그 돌을 가지고 갔더니, 그죠? 야, 그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그죠? 야, 네 주머니 넣어놔라. 조용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계속 파. 그죠? 그 나이가 많은 광부는 경고했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그들이 큰 무언가를 발견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존 불이라는 사람은 16살짜리 아이인데 다이아몬드라고 짐작이 되는 무언가를 지금 발견한 상황이니까 너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나머지 선택지들 이 정도 단어들쯤은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하는 단어들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참 지난 공무원 시험 문제였지만 우리 채널의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시간을 좀 내서 한번 열심히 해설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개별적으로 몇몇 문장들의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 또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추천, 제안해 주시면 감사히 제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